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에드윈 구독자 여러분, 에드윈입니다. 오늘 저는 32평 아파트 마감 현장에 나와 있어요. 단순히 현장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구독자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쓴다면 훨씬 더 만족도 있는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는 포인트들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요즘에는 고객분들이 되게 바라보는 눈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인터넷에 이미 너무 예쁜 집들도 많이 올라오게 됐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현관이나 뭐 주방 타일을 600에 600이 기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진짜 저희가 하는 모든 현장은 600에 600 포세린 타일을 사용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뭐 물론 600에 600 타일을 사용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사소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쓰게 된다면 더 높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괄 스위치를 하실 수 있으면 꼭 시공을 하셔라 라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년간 이런 아파트 주거 환경을 인테리어를 해오면서 심지어 저희 집에도 이런 부분은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제일 첫 번째가 일괄 스위치예요. 가장 큰 이유는 항상 나갈 때마다 어딘가를 들려서 스위치를 켜고 끄고 간다는 게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부분이기도 하고, 현관에서 뭔가 들어왔을 때도 뭔가 불을 한 번에 딱 켜서 집이 되게 환하게 반겨주는 이런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 쪽에는 꼭 일괄 스위치를 설치를 해서 좀 생활의 편리함을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관 벽면에 필름을 마감재로 사용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에드윈에서도 초창기에는 현관 벽면에 도배지를 시공을 많이 했었지만 요즘에는 거의 모든 현장은 현관에 필름을 시공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현관은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만나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신발을 신거나 벗거나 할 때 벽에 손을 찝기도 하고, 그리고 외부와 가장 많이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배지보다는 필름이 훨씬 더 관리하기 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관 벽면은 필름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는 아파트 보통 이제 구조마다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금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현관 벽면 옆에 바로 입구방이 있거든요. 그 입구방 옆에는 기역자 형태의 주방으로 들어가는 벽면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현관 벽면부터 주방 벽면, 기역자까지 전부 다 필름으로 시공을 하면서 조금 일체감이 있는 디자인을 좀 잡아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요즘에는 이제 9mm 문선도 많이 하지만 벽면을 필름으로 갈 경우 무문선 형태의 도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9mm 문선도 굉장히 깔끔하지만 디자인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 더 일체감 있고 깔끔하고 심플한 게 조금 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필름을 쓰는 가장 큰 진짜 중요한 이유는 걸레바지를 일단 없앨 수 있고 천정 몰딩도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각적으로도 뭔가 위아래 끊어지는 부분이 없고 한 벽면 전체가 덩어리가 될 수 있어서 뭔가 훨씬 더 깔끔하고 집이 정돈된 모습으로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필름을 시공을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필름이 나오는 한 장의 이 폭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1220이라는 사이즈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벽면은 우리가 보통 3m가 될 수도 있고 4m가 될 수도 있지만 이 필름이 1200이기 때문에 이 필름하고 겹쳐서 시공을 하게 되면 하자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겹쳐서 시공했을 때 분명히 위에 덮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알판이라고 매질을 중간중간 나누면서 시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필름의 알판 사이즈도 한 장의 필름이 1220이니까 그 안에 사이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예를 들어 1000이면 1000, 1100이면 1100이란 사이즈로 나눠서 시공을 하고 있고, 중간중간 이 매지라는 라인이 서야 돼요. 저희는 보통 5mm 매지를 주고 있어요. 시공하기는 5mm가 좀 어렵지만
5mm로 시공했을 때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판의 사이즈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집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 매지의 크기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5mm로 가는 걸 전 추천을 드렸지만, 이걸 5mm로 매지로 갈지 아니면 이거를 뭐 진짜 크게 100mm로 갈지, 막 루바의 형태로 좀 모양을 다시 잡아줄지, 이런 거에 따라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꼭 준비를 하실 때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시면 훨씬 만족도 있는 공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닥재에 관련된 건데요. 보통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바닥재로는 장판, 마루, 타일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돼요. 이번 현장은 저희가 강마루를 시공을 했어요. 근데 강마루도 요즘엔 종류가 너무 다양하게 나오는데, 보통 마루를 생각하면 나뭇결의 마루를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타일 형태로 나온 마루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현장에 시공한 마루는 구정마루에 마뷸러스라는 제품의 모로칸 크림의 색상의 마루를 시공을 했어요. 이 마루는 일단은 사이즈가 뭐 대략 300에 600 정도 되는 약간 타일 크기 사이즈의 마루이고요. 이 제품은 지금 현재 600에 600짜리도 출시를 하고 600에 1200짜리도 출시를 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이 마루의 가장 큰 장점은 비교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하면 뭐 동아마루의 제품을 좀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동아마루는 이 마루의 베이스가 HDF라는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 HDF는 뭐냐면 MDF를 고압축시킨 자재로서 약간 톱밥을 고압축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오늘 시공한 이 구정의 마뷸러스 제품은 이 베이스 자체가 합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구성도 훨씬 강해요. 이 타일형 마루를 시공을 하실 거면 개인적으로는 이 구정의 마뷸러스 제품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타일을 사용하지 않아도 마루의 가격대로 타일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이 마루를 설명하면서 이 마뷸러스에 전혀 뭐 협찬이나 뭐 광고 제안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오늘 일괄 스위치, 벽면의 필름, 바닥재 이렇게 세 가지를 좀 포인트로 찝어 드렸는데,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 일일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구독자 1000명이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도 이 1000명이 넘은 걸 되게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될지 저희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영상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00명!